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일간이 되겠고 신이라고 하는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고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경금과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금이 되겠고요.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의 기운,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경금은 양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겠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질, 즉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죠. 같은 쇠라고 하지만 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도 쇠에 해당이 되죠. 은도 쇠에 해당이 되고요. 동도 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무쇠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쇠 같은 것들도 쇠로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비철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비철금속, 철은 아니지만 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거 다 쇠라고 볼 수 있죠. 금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철이 아니니까 얘는 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오행으로 구분할 때 목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화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뭐 토로 구분할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그거를 수로 구분할 겁니까? 비철금속도 다 금운동, 무쇠, 비철금속, 여타, 알루미늄 등등등등등 모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뭐에 해당이 된다? 쇠, 즉 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성질에 따라서 음이냐 양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수많은 금들을 갖다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게 되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질?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 또는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한 금으로서 원철이라고 하는 개념, 땅속에서 금방 캐는 철로서 전혀 단련이 되지 않은 그러한 금을 갖다가 경금이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음에 해당되는 금은 뭐냐면 경금과 같은 완철금이 아니고 이미 단련을 마쳐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금을 갖다가 신금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은 땅속에서 금방 금, 광, 석을 캐냈다라고 하면 이 금광석은 경금, 원철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이 금광석에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이 상태에서 순수한 금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 금 반지를 만들거나 금으로서 귀걸이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신금으로서 기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경금은 기물을 만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되면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고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면 간목이 정화를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운 불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되면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금 귀걸이, 금 반지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면 된다. 그 관리를 하는 것 어떤 걸로 한다? 이 신금은 상관인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갖다 깨끗하게 닦아낸다. 즉 도세주옥한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반지 귀걸이들을 깨끗하게 빛이 나도록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도세주옥이고 그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바로 양수인 임수를 가지고 하게 된다. 계수는 된다 안 된다? 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경우 힘이 없다. 단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조후의 목적으로 계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 즉 귀를 얻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임수를 대동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 우리가 흔히 이제 명리를 설명할 때 귀함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귀함. 이 귀함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 일간의 특성에 맞게 용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귀를 얻는 겁니다.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도세주옥해서 광채가 나야 그 신금으로서의 귀를 얻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 같은 경우는 제가 고황토라고 했죠. 이 고황토는 갑목을 얻어서 큰 숲을 이루어야지만 그 땅으로서 토로서 용도가 나타나게 되고 무토로서의 귀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특성에 맞게 잘 배합이 돼서 일간의 용도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무조건 관성을 얻어야지만 귀함이 나타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관성이 나타나서 귀함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일간에 따라서는 관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의 뭘 알아야 된다? 특성을 잘 파악해야지만 사주를 봄에 있어서 착오라든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간 신금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입추라고 하는 것과 입추와 물로 처서로 구분되어 있다. 처서도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늦 여름에서 입추라고 신월이라고 하는 초가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추가 되어야지만 계절이 바뀌고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제가 입추 절입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방향은 서쪽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금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그래서 지금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맹추라고도 하고요. 또는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유월 같은 경우는 중추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술월 같은 경우에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니 늦가을은 모추라고도 하고 또는 개추라고도 하죠. 개추. 그다음에 늦을 만자를 써서 만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기보다는 그냥 듣다 보면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크게 어려울 것은 아니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추가 지나면서 초가을로 넘어와 있고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특히 신월은 금의 포테보로 보게 되면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유월이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명한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술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신유술 서방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술월은 금보다는 오히려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금이고요. 월령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에 태어났으니 일간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왕한 사주가 될까요? 당연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죠. 어저께 경금 또한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신왕사주라고 했고요. 격은 어저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좀 이따 격곡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볼 수 있겠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정화로서 제가 단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련을 맞춰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금과 같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월령 신금 안에는 월령에 있는 신금 안에는 지장간으로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본기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월지인 이 신금 안에는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 용신으로 쓰거나 격을 정할 때 무토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신중 월령수술 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임수가 딴 데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암장되어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 자체를 도세 주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령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임수를 얻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날 때부터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수저. 금수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경금월지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임수를 얻은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임수가 또 별도로 이렇게 천간에 투출된다 해서 물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건 아니고, 임수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신월이 제가 금왕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금왕절에는 그 기운이 숙살지기가 강하다 그랬죠.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싹하고 서늘한 기운을 숙살지기라고 하는데, 금왕절인 신월에 수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한기가 생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고, 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니 간목을 다시 얻어서 이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사주의 배합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쓰는 사주의 배합법인데,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 무토를 천간에서 본다거나 또는 기토를 천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무토가 왕했을 때는 신금을 갖다가 토다 매금하죠. 다 매금해서 좋지 못한 것이고, 토다 금만 매금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는 용신인 임수를 갖다 파극하게 되는 용신파기죠. 용신을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 가지고는 신금을 매금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금을 갖다가 오금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기토가 임수 용신으로 쓰게 될 임수를 갖다가 뭐 하게 되죠? 기토 탁임하게 되니 이 또한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임수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은 천간으로 무토 또는 기토들이 잡란하게 되어 있으면, 잡스럽게 어지럽게, 잡란이라고 하는 것은 잡스럽고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잡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 기토가 천간으로 잡란하게 되면 신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런 경우 무토 기토가 천간으로 있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월의 신금은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 또는 간목으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한데, 만약에 무토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한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신금도 탁해지지 않고 임수도 탁해지지 않는다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월령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의 특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틀을 보는 것, 즉 격국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일간, 월령, 다음으로 격국을 보게 되는데,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죠. 음금에 해당이 되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대 양이 되는 것인데, 자,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됩니다. 겁재.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원래 겁재격이라든가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겠고요. 그냥 신금일간이 금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신금이 다음 달엔 유월에 태어나야지만 이거를 걸록격이라고 보는데, 신월은 걸록격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저는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일간 신금이 금이 왕한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신왕사주가 된다. 원래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성으로서 억제한다라고 해서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한 일간은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거는 비단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면 정으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고 하지만, 일간의 특성상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명시 연간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제 용신의 힘이 이제 강해져 있고요. 일간 자체도 원령에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왕자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왕자상은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왕해도 모왕자상으로 보고요.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왕해도 이것도 모왕자상, 이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왕자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신월은 금이 왕한 것이고 숙사라는 그런 오싹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가 다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한기가 발생하게 되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조후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병화가 신월이 약하게 되는 것이니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간목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 또 토가 많아지는 것을 토를 제거시켜주는 또 약으로서도 간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주의 배합은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절대 무토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선생님, 이거 신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건 정인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정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 중걸록격이라기보다 이거는 상관격으로 금수, 이거는 가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신중에 있는 무토는 천간에 투출한다 하더라도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치용한다 안 한다? 용신으로 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무토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일간을 오금 또는 매금하게 될 것이고요. 임수를 파극하는 그러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 무토는 뭘 해야 된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글자가 되는 것이고, 나한테 꺼리는 바가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걸 딱 얻음으로 인해서 문제는 어떤 것이 발생한다? 무토는 용신을 파하는 것이 되고, 이 용신인 임수하고 일간의 뿌리가 되었던 신금이 인목을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인신상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인목도 박살, 원령에 있는 신금도 박살. 만약에 이 인목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어도 인신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충이 되지 않고요. 충이 되려고 하면 항상 붙어 있어야 충이 된다. 이렇게, 이거는 연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충이 되기 때문에 인목도 깨지고요. 신금도 깨져 있기 때문에 국세 자체가 많이 혼란되어 있다. 혼잡스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일간 임수도 뿌리가 없겠고, 신금도 인목도 서로 상처를 받았고요. 무토 또한 뿌리가 없으니 사주 이렇게까지 놓고 봤을 때 사주에 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월일지에서 축토를 보아서 신축일주가 되니,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게도 임수도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신금도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무토도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이 신금이 인신충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간신금,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상관이 임수 또한 뿌리를 얻었는데, 중요한 거는 축은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무토가 힘을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무토는 신금을 오금시켜 버리고요.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무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이 인중간목이 인신축으로 인해서 깨져 있으니 이 무토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사주의 단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을 때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신은 충을 할 것이고요. 자축은 합을 할 것이죠. 자축합은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 인목이 깨지는 것이고, 자축은 합해서 토가 되는 것이지, 토가 다시 왕이지겠죠. 월간에 있는 무토에 더해서 시간의 무토까지 있으니 이거는 십중팔구 뭐가 된다? 다매금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용신인 임수는 파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국사가 매우 좋다 나쁘다, 매우 좋지 못하다. 기축시가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뭐 정편인 혼잡이다, 정인하고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편인 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인신충 돼서 뭐 신금 임수가 이거 신의 뿌리를 뒀던 거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토를 제할 목도 없죠. 거기에 되고 축토 두 개의 정편인까지 있으니 이거는 정편인 혼자 미라서 나쁘다기보다는 토가 많아서 신금이 매금되고 임수가 파극돼서 안 좋은 것이지, 정편인이 혼잡돼서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요.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을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무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무토가 임수를 파할 때 금이 있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해서 통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붙어 있으면 극을 먼저 받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사주 자체가 호택한 것은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임진시를 얻게 되면 임수가 다시 천간에 있는 것은 좋겠지만, 역시나 진토 또한 토이고 지지로 축토, 진토 두 개가 있을 때는, 물론 임수가 축진에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토 또한 축진에 뿌리를 둬서 왕해지게 되니 반드시 신금을 더럽히게 되고 임수를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려고는 하지만, 자, 축5에 무토 또 뿌리를 두게 되면 이 간목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간목의 뿌리가 깨져 있으니 이거는 간목의 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보지 않지만 능히 저 간목을 제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다 목절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운에서 모군이 왔을 때는 이 운에서 목의 간목이 살아나게 되면 토를 제할 수 있지만, 다시 예를 들어서 화토의 운이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간목이 약해져서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미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에 축미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면 신금 상하고 임목 상하는 것인데, 축미가 충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시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은 간목과 달라서 을목을 가지고 무토를 제할 수 있다 없다,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극히 미약하다, 없다라고 봐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고요.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신금은 깨졌다 하더라도 이 신금은 살아있죠. 어떤 분들도 이렇게 인신충도 되고 또 이렇게 인신충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얘는 그래도 보존이 되죠. 일간 신금이 뿌리둘 수 있고요. 연간의 임수도 여기는 깨졌다 하더라도 축토와 신금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파극하게 되고 신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제거시켜주게 되면 그래도 이 사주는 그나마 조금 신금이 보석으로서 조금 용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이 무토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유시, 무술시 하나만 더 보고 가죠. 무술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자시에 비해서 더 무식하죠. 술토를 받기 때문에, 자축합도 안 좋지만 술토를 봤기 때문에 이건 100% 이거는 얘를 완전 파극해서 없어버릴 거고, 이거는 오금 정도가 아니라 얘는 거의 매금돼서 땅속에 묻어버리게 되니, 무자시, 기축시, 을축시, 무술시, 진술충미시는 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땐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무토로 인해서 오늘 신금 일간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생신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